첫 번째 질문이 바로 올라왔어요. 우리는 시작부터 연봉입니다. 연봉 공개 가능한가요? 아, 네, 저는 연봉 4,200 정도 받고 있습니다. 오, 저도 비슷하게 받고 있습니다. 오, 사실 되게 괜찮네요. 지금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니까 진짜 좀 센 거 바로바로 질문 들어오는데 가능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면 돼요. 네네네. 안 되시면 뭐 당근을 들던가. 영업하면 사실 그 인센티브는 성과급에 대한 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대략 어느 정도, 이거 뭐 정확히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나? 뭐-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저는 못하면 안 해도 돼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네. 뭐 연봉 포함해서 한 6천에서 6천 진짜요? 좀 한 2천? 그 성과가 한 2천 정도? 네, 뭐 그 정도? 아, 사실 그 갑질이라는 게 그 본인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냐의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뭐 의사는 아닌데 조무사님의 뭐를 해줬는데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실제로는 좀 어때요? 사실 갑질이 걱정해야 될 건 아니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영업을 네. 배우는 게 중요하지 그런 네. 갑질이 겁난다고 하셔서 이 일을 좀 망설이신다면 다른 일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오. 근데 뭐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듯 쉽지 않으니까 네. 한번 경험해 보시고, 그리고 사실은 군대 얘기랑 같거든요. 이렇게 네. 주변 애들은 갑질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과장된 것도 많고 틀린 얘기들도 많아서 저는 실제로 경험하면서 이렇게 특별한 갑질이라는 것도 뭐 별로 이렇게 떠오르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우리 편집자분께서 되게 좋은 얘기를 해줬어요. 갑질이 좀 걱정될 정도의 성향이면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예, 예. 근데 그런 일은 없지만, 네. 많이는 없지만, 뭐 다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안녕하세요. 취업 준비 즐겁게 합시다. 인싸덤나 제이콥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세계인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다국적 제약회사. 오늘 주인공인 바로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입니다.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과 함께 내일을 만들어갈 영업인을 뽑는다고 하는데요. 오늘 준비된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약 1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그 이야기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 채용 유니온데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출하는 나라만 40개국이고요. 그리고 5개 나라의 지사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제약회사, 바로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인데요.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이 계량신약이라고 해요. 계량신약? 이게 뭘까? 이렇게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제네리라고 그러죠? 복제약품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많은 제약회사들이 복제약을 만들어서 이제 팔게 있죠. 근데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에는요, 자체 기술로 개발한 계량 신약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신약이라고 할지라도 판매를 할 수 있는 영업맨이 없다면 또 무용지물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영업맨을, 함께할 영업맨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자, 계량 신약의 간장,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에서 새로운 영업맨, 윤희를 뽑는다고 하는데요. 윤희는 저희가 붙여본 애칭입니다. 예, 그래서 함께할 영업맨 윤희를 찾아보는 시간을 함께 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첫 시간으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제약영업 전문가 채용을 주관하고 있는 전상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종합병원 병원부 본부장 맡고 있는 이용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의 역할이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채용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회사의 비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이제 제네릭, 그리고 복제약, 신약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제너릭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고요. 계량신약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계량신약이라 하면 일단 물질 신약이 이제 처음에 발매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물질 신약이 처음에 나왔을 때 여러 가지 효과와 안전성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복용을 하고 환자한테 적용하다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복용 횟수를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 부작용을 좀 경감시킨다든지 효과를 좀 더 부스팅 시킨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새로 개발을 해서 새로 허가를 임상시험을 거치고 새로 허가를 맡은 약을 계량신약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고객들한테 되게 편하게 말씀 어떻게 드리냐면 1960년대 흑백 TV가 처음 발명이
그쵸, 됐었죠. 그쵸. 예, 흑백TV 나왔죠. 예, 그게 이제 물질 신약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 그전에- 처음 개발한 거? 예, 그렇죠. 아, TV라는 존재. 그렇죠. 그쵸, 예. 그 다음에 이제 컬러 TV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뭐 LCD TV, 스마트 TV가 계속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걸 계속적으로 TV를 개량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버전들을 저희들은 개량 신약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복제약, 뭐, 제네릭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 흑백 TV를 계속 똑같이 흑백 찍어내- TV를, 그렇죠. 흑백 TV가 똑같이 만들어내는 게 제너릭이죠. 네네. 그거를 컬러 TV로 바꾼 게 네. 개량 신약. 네네. 그거를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에서 하고 있다. 그렇죠. 아, 네. 요군요. 네. 네.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하면 많은 분들이 뭐 알기도 하고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계 회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께서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반 국민들, 그러니까 일반 건강한 사람들은 저희 유나이트 제약을 잘 모르십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발매하고 명원 마케팅하는 약들은 전부 다 전문 의약품인데요. 예, 전문 의약품이 또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복용하신 약이 전문 의약품, 일반 의약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전문 의약품이라 하면 병원에 직접 가서 의사들의 어떤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만 복용할 수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판매하고 이제 마케팅하는 약은 100% 전문 의약품이기 때문에 지금 이 채널을 보시는 젊은 분들은 병원에 가서 그러한 약들을 복용할 기회가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어떤 약이길래 그래요? 주로 이제 고혈압, 당뇨, 뭐 고지혈증, 뭐 항암제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요걸 드시는 게 조금 그러네요. 이렇게 네.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복용을 하면 안 되는 젊은 나이에 복용하시기보다는 젊은 나이에, 이제 그렇죠. 나이가 드시고 이제 그럴 때 이제 복용하시는 약이면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약에 이름이 써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예, 시중 약국에서 판매해서 이렇게 확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희가 큼에도 불구하고 좀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겠네요. 네, 네. 예. 그래서 저희 약은 아마 지금 이 채널 보시는 분들의 이제 부모님 세대, 네네. 그분들이 이제 다양한 이제 질환들 많이 갖고 계시니까 네. 그분들은 많이 처방을 받고 계시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또 재밌는 게 많이 있었어요.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이 콘서트, 뭐 연주회, 미술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문화에 공헌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네. 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저희 창업주이신 대표이사님께서의 어떤 그런 뜻이 가장 많이 반영이 되셨는데요. 네네. 이제 저희가 회사가 이윤을 이제 얻고 나서 그 이윤을 사회에 돌려드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시다가 저희 사장님께서는 밝은 클래식 문화를 전파를 하는 쪽으로 포커싱을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면서 클래식 음악을 전파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조그만 미술관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거의 전시회를 통해서 또 무명 그런 화가분들의 어떤 전시 기회를 열어드리기도 하고, 또 해외에서는 또 조선족 어린이들이 또 한국 뿌리 찾기에 많은 후원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베트남이나 필리핀 이런 등지에서도 클래식 음악을 좀 전파를 하면서 저희 어떤 대표님의 뜻인 어떤 밝은 클래식 문화를 전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부장이 말씀해주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의 축인 것 같아요. 개량 신약, 그리고 문화. 이 두 가지가 큰 축인 것 같은데, 이 두 가지에 마음이 끌리는 우리 윤이라면 지원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채용 절차, 그리고 채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용은 언제부터 좀 진행이 되나요? 예, 지금 국내 탑10 제약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지금 제약용 전문가를 갖다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오늘 설명의 날부터 해서 약 10일간 3월 중순까지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날이네요. 설명회하고 맞춰서 저희가 전형을 짰고요. 네.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조직을 갖다가 계속 발전시키고 재편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시로 저희가 인원을 갖다가 계속 지금 채용할 예정이고요. 향후의 일정은 저희가 확정되는 대로 별도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그 전형의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소개 가능할까요? 예. 서류 전형부터. 일단 소정의 모집 기간을 가지고요. 네. 서류 전형을 실시를 한 다음에 서류 합격자를 갖다가 선별을 하고 사람들을 대상으로 AI 적성 검사를 시행합니다. AI 영양검사 들어가 있군요. 예. 그 들어가 있고 거기에 이어서 이제 1차 면접, 실무 면접을 진행을 하고 2차 임원 면접을 거쳐서 최종 인원을 갖다가 선발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지원하는 방법이 두 곳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전통적으로 사용해오던 회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이번에 새로 저희가 구축한 채용 전용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를 통해서 온라인 접수만을 갖다가 기본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둘 중에 내가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하면 되는 거죠? 네. 둘 다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채용 홈페이지를 거쳐서 지원을 하게 되니까 예. 결과적으로 한 군데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1차 면접, 2차 면접 이렇게 이야기 또 듣다 보니까 가슴이 막
쫄려오거든요. 본부장님 면접관으로 계실 것 같아요. 언제 뵐 수 있나요? 네, 아까 말씀 주셨던 그 여러 채용 과정 중에 실무 면접에서 저를 보실 수 있습니다. 1차 면접 때 네네. 딱 만나 뵙게 될 것 같은데 그럼 면접관의 입장으로서 또 임원의 입장으로서 어떤 인재를 선호하십니까? 예, 사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서류를 일단 접수를 하시고 뭐 인적성 검사를 통해서 이제 올라오시면 1차 면접에서는 그중에 이제 선별돼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거의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음. 뭐 다 좋은 분들이고 또 훌륭하게 다 교육 받으시고 뭐 다 우수하신 분들인데 저희들이 이제 좀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이분의 성향이 어떤지 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영업이다 보니까 저는 좀 끈기를 좀 많이 보고요. 네,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분이 끈기가 있는 포인트가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우선점을 많이 두고 또 이 끈기가 향후에 저희 회사와도 잘 맞을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이 되면 그분을 뽑게 됩니다. 네. 끈기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끈기가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를 수 있는데 하나를 오래 한 걸 좀 끈기로 보시나요? 본부장님은?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아니에요. 예. 예, 왜냐면 또 이게 안 맞는데 또 오래 하는 것도 약간 밀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건 아니셨어요. 예. 이게 제가 보는 끈기는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끈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네. 또 그에 맞게 본인도 변화를 해야 되는 거고 예. 변화에 맞춰서 또 도전하고 또 수정해 나가고 그런 거에서 저는 이제 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그냥 오래 했다. 전 다이어트를 오래 했어요. 이런 거 아니고. 다이어트 하다 몸이 망가져서 또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거 말고 네. 그냥 단순 오래 말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포기하고 싶을 그렇죠. 때 포기하지 않은. 네네네. 이거 이미 팁이 너무 많이 나왔네요. 그렇습니까? 네. 네네. 네. 좋습니다. 네. 여자 지원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네. 여성분들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특히 여성분들 중에 영업에 한번 뭐 해보겠다고 지원하신 분들은 상당히 그 경쟁력도 있으시고 이미 저희 회사 내에서도 지점장들 중에 여자분들도 계시고요. 지점장님도요? 예, 그다음에 여성 영업사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거의 영업사원 어쨌든 그 안에서 탑 클래스의 실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는 많이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모시고 정말 좋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요, 대표님이 직접 나오신다고 해요. 대표님이 나오셔서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은 어떻게 설립된지 그리고 어떤 비전을 갖고 있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 대표이사 강덕영입니다. 내가 한 32년 전에 창립을 한 회사입니다. 한 명으로 시작했죠, 처음에. 그래서 지금은 1,200명 정도가 된 거죠. 계량신약을 전문의로 하는 R&D 전문 회사가 유나이티드 제약이라고 정리하면 돼요. R&D가 안 되면은 특허가 안 되니까 아무나 만들 수 있으니까 굉장히 싸죠. 경쟁이 치열하고 그걸 레드오션이라고 그러죠. 반드시 자기 독특한 제품을 가져야지만 제약이 살아남아요. 그게 우리 회사는 한국인이 주인인 다국적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베트남에도 공장이 있고 또 외국에 오피스가 다 있고 세계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게 다 갖춰진 회사고 연구 개발로 해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이 되겠다는 욕심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비전이 있는 회사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좀 많죠. 계량신약으로 지금 한 거의 6개 정도가 나와가지고 2,300억 지금 매출이 되는데 그 중에 거의 한 40%가 계량신약이에요. 우리가 이제 사회공헌하는 게 예술문화 쪽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문화재단에 지금 자산이 한 600억 정도 되는데 밝은 문화를 전파한다. 그런 생각이에요. 밝은 문화. 이런 게 이제 세월이 되니까 기업 문화가 돼가지고 이제는 이거 오히려 직원들이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이제 요새는 주고 있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교육 시스템 갖춘다는 게. 그다음에 영업 기술을 가르쳐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아마 다른 회사보다는 우리가 좋은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나도 영업 지식이 좀 한 40-50년 했으니까 영업 지식은 있지만은 요새 또 젊은 사람들은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교육을 하는 거죠. 나는 벌써 옛날 방법으로 고집하면은 그게 또 안 돼요. 바뀌었어요, 세상이. 그러니까
나보다 더 훌륭한 직원들이 훌륭한 교육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제약 영업하면 많은 오해와 편견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실제 제가 운영하는 커뮤니티나 뭐 다양한 곳을 확인해 보니까 실제 그런 것 같던데, 뭐 쉽지 않을 거다, 접대가 많을 거다, 기본급이 뭐 없을 거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뭐 그런 편견들 잠깐 내려두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면 할수록 쓸만하고 해볼 만한 제약 영업, 줄여서 알쓸제영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현직자 두 분을 모셔봤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입사하신 지 지금 2년밖에 되지 않으셨어요.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업본부에서 일하고 있는 백승경입니다. 이제 2년 차 정도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종병본부에서 필드 마케터로 활동하고 있는 오진영입니다. 저는 사실 이틀 전에 딱 1년 차가 돼서 이제 2년 차 된 윤희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바로 눈높이 선배 입사하시면은, 그래서 여러분 더 궁금하신 내용 많을 것 같아요.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올라왔어요. 그냥 우리는 시작부터 연봉입니다. 너무 직설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연봉 공개 가능한가요? 네, 저는 연봉 4,200 정도 받고 있습니다. 오, 저는 4,200 정도. 그럼 혹시 저도 비슷하게 받고 있습니다. 오, 사실 되게 괜찮네요. 네. 그런가요? 괜찮은데. 네. 그게 뭐가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혹시 어디까지 포함된 거예요? 기본급이 4,200 정도 되고요. 따로 인센티브는 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나는 뭐 솔직히 연봉도 연봉이겠거니와 나는 신입사원 입사를 지원을 했을 때 어떤 것 때문에 지원했다?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영업 배우려고 선택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취준할 때 가장 고민이었던 게 영업을 어디 가서 배워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컸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유명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인지도가 시장에서 크게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영업사원분들의 특별히 그렇게 큰 노력 없이도 상대적으로 약품이 좀 잘 팔립니다. 네. 근데 반면에 중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약에 대한 경쟁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사원이 없으면 좀 약을 판매하기가 어렵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회사의 지명도에 의존하기보다는 제가 진짜 현장에서 몸 부딪혀 가면서 배울 수 있는 제약 영업이 진짜 영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이 회사의 인지도보단 약에 대한 경쟁력은 충분하기 때문에 네네. 진짜 제대로 된 영업을 배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지원을 그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듣다 보니까 이거 힘들다는 말. 그러니까 다른 회사는 가서 회사 이름 얘기하면 판매가 되는데. 상대적으로. 근데 그분들도 다 고생하시기도 하지만 그 회사의 인지도면이 좀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다 영업사원분들 쉽지 않겠지만, 그리고 모든 일이 다 쉽지 않잖아요. 이게 말씀하신 거 그런 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제품에 되게 유명한 제품들 있잖아요. 딱 그런 것들은 그냥 그건 무조건 납품이 되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근데 지금 사업 영역 자체가 소비자들이 구매 바로 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네. 더 그런 것 같아요. 말씀 잘하시네요. 힘든 영업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걸 즐긴다. 그런 느낌도 있죠. 오. 근데 사실 그런 마인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인사팀이 혼나시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도 솔직하게 좋으니까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지원하게 된 동기가 뭐였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필드 마케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영업과 마케팅을 지금 동시에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곳이 흔치 않은데 이렇게 한 번에 같이 두 가지를 배움으로써 그만큼 경력도 많이 쌓을 수 있고요. 단기간에. 또 그만큼 성장도 빠르기 때문에 타 회사 대비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지원을 해서 다니게 됐습니다. 네. 지금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니까 진짜 좀 센 거 바로바로 질문 들어오는데 가능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면 돼요. 네네네. 안 되시면 뭐 당근을 들던가. 자, 연차별 이직률 궁금하대요. 근데 연차별 이직률 뭐 통계를 내고 다니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오늘 누가 퇴사했으면. 대략적으로 선배들이나 뭐 동기들이 어떻게 퇴사를 하고 있는지 뭐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범위 내에서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저는 일단은 제가 지금 한 2년 정도 됐는데 한 번도 안 바뀌셔가지고. 진짜요? 예. 그러니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계신 분은 이제 나가셨겠지만 네네. 제가 오고 나서는 저희 지점은 다 지금 계속 이거- 영업 활동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대단한 건데?
우선 저희 지점분들이 워낙 열심히 하고 계셔가지고 뭐 이렇게 정확히 수치적으로는 말씀은 좀 드리기 힘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전 사실 아직 연차가 적어서 제 동기들 중에 나간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냥 개인 그래요? 사정에 의해서 나간 분은 있는데, 나머지는 다 회사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야, 제 동기들은 거의 안 남아요. 이게 약간 국룰이 입사하면은 1년에 30% 나가는 게 국룰. 그 다음에 3년차 때 50%, 5년차 됐을 때 30%만 남아있거든요. 저희는 아직 다 잘 다니고 있고, 또 네.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많아서 성장도 다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뭐 본인이 스스로 당연히 열심히 의욕을 갖고 해야 되고요. 네. 또 회사에서 뭐 마케팅에서도 굉장히 영업을 많이 도와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교육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이렇게 마케팅 툴들을 만들어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효과가 시너지 효과를 내서 좀 더 사람들이 오래 다닐 수 있게끔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담당님 생각입니다. 약간 매뉴얼이 있으셔, 답변. 근데 아니, 나 진짜 공감되는 부분이 그렇게 있는 게 공감된 거. 제가 너무 오해했군요. 예. 근데 공감되는 네. 부분이 진짜 있는 게, 우선은 저희 마케팅 팀에서 원장님들 이렇게 조금 더 얘기거리를 만들어 드릴 수 있게끔 자료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만들어 주시는 그래요? 편이고요. 네. 그거 영업 담당자가 챙겨가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다. 그게 다 이제 저희 마케팅 팀에서 약사분들이 이제 네. 자료 같은 것들 하나하나 내용을 어떤 걸 넣을지 그게 다 의사결정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다 진짜 알짜배기들만 모아서 이렇게 원장님들에게 저희는 받아서 핵심만 딱 전달해 드릴 수 있게끔 그런 자료들도 많이 만들어 주시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 영업사원분들이 좀 이직률보다는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이유가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되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어떤 약을 팔아야 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주기 때문에 저희 그것만 바라보고 쭉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도 좀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회사가 방향이 명확하니까 그걸 보고 우리는 열심히 달리면 된다. 예, 맞습니다. 달리면 뭐가 떨어져? 달리면 뭐 요거 예. 그러면 일단 연봉이 괜찮은 건 알겠는데 우리가 영업하면 사실 그 인센티브는 성과급에 대한 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대략 어느 정도, 이거 뭐 정확히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정확히 표현할 수 있나?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저는 못하면 안 해도 돼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네. 뭐 연봉 포함해서 한 6천에서 6천 진짜요? 좀 한 2천 그 성과가 한 2천 정도? 네, 뭐 그 정도. 그러면 동기 가능해요? 저는 아직 입사한 지 얼마 안 됐고, 또 종합병원. 1년이 안 됐구나. 네네. 아직 안 됐구나. 예. 네, 종합병원 쪽에 있어서 그 평가하는 게 조금 달라요. 종합병원은 아무래도 좀 장기 플랜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받긴 했지만,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네. 사람마다 이게 차이가 좀 있다. 여기서 또 느낄 수가 있을 것 네, 같은데. 그렇죠. 제이콘이 너무 짓궂으신 거 아닌가요? 이 짓궂은 질문이 여러분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네. 자, 여기 질문했을 때 지금 이제 영업하면서 힘든 점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오고 있고, 아니나 다를까 또 어떤 분은 갑질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나왔어요. 이거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친구들이 정말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친구 얘기하니까 제약영업 가면 나 죽는 거 아니에요? 약간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그 갑질이라는 게 그 본인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냐의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영업직이라는 게 고객의 니즈를 찾아서 그걸 맞추고 해결하는 게 영업직의 업무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갑질이라고 사실 표현하기 힘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표현이 이거는 갑질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긴 또 아닌 영역도 있고. 그쵸. 그거는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조금 문제인데, 그거는 본인이 선택을 해서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쉽게 얘기해볼게요. 갑질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업무 외적인 것을 조금 부탁하거나 뭐 이런 것 같은데, 뭐 예전에 룸사롱비를 내달라 막 이런 얘기가 있었다. 막 같이 나이트클럽을 갔다. 막 이런 거, 그런 거 입에 담으면 안 되는. 그래? 예, 그 댓글로 많이 남아있어요. 저희 실제 커뮤니티에도 어디서 카더라를 들은 거죠. 카더라가 들어가지고 뭐 의사는 아닌데 뭐 조무사님의 뭐를 해줬는데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실제로는 좀 어때요? 사실 이렇게 딱 떠오르는 건 없거든요. 네네. 사실 의사라는 분들이 상식적이시고 되게 합리적이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나이트클럽 룸사롱은 사실 너무 옛날 얘기 같고요. 죄송합니다. 네. 클럽이라고 했었어야 되나?
그것도 아니고. 예, 네,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근데 진짜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한 부탁 같은 것들은 전혀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요.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듯이 사람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네. 네, 뭐 그런 특별한 갑질은 아직까지는 저는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네. 그럼 특별한 갑질이 아니라고 했는데 제가 조금만 한 번 더 디테일하게 물어볼게요. 왜냐면 이 친구들이 네. 옳은 길 선택해야 되니까 그쵸, 나랑 그쵸. 맞으면 하고 아니면 그쵸, 말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정도까지 좀 부탁을 받는다? 이런 경우가 있다. 간혹 있다. 뭐 이런 게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사례를. 간혹 있다. 네네. 네. 제가 보통은 대부분 점심에 식사를 하는데 저녁에 한번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녁을 먹었을 때 이제 병원에서 뭔가 일적인 것들을 조금 도와달라고 하셨던 적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일적인 거 뭐 좀 갖다 달라 뭐 이런 거. 네, 약간 그런 거 있기는 했었는데 사실은 그런 부탁도 거의 없고요. 네, 사실 갑질이 걱정해야 될 건 아니거든요.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영업을 네. 배우는 게 중요하지 그런 네. 갑질이 겁난다고 하셔서 이 일을 좀 망설이신다면 다른 일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근데 뭐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듯 쉽지 않으니까 네. 한번 경험해 보시고 그리고 사실은 군대 얘기랑 같거든요. 이렇게 주변 애들은 갑질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과장된 것도 많고 틀린 얘기들도 많아서 저는 실제로 경험하면서 이렇게 특별한 갑질이라는 것도 뭐 별로 이렇게 떠오르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현직자분께서 되게 좋은 얘기를 했어요. 갑질이 좀 걱정될 정도의 성향이면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예, 예. 근데 그런 일 없지만, 네. 많이는 없지만, 뭐 다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 임땡 현님께서 실제 하루 업무를 하실 때 가장 필요한 역량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역량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시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에 8시에 도착을 해서 9시 진료 시작 전인 시간에 원장님들에게 좀 커피와 함께 아침 인사를 드리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9시부터 12시 사이에는 뭐 병원에 필요한 일들이라든지 그런 물품 같은 것들을 전달을 해드리고 보통 1시부터 2시 사이에 원장님들과 점심 식사를 하면서 저희 제품에 대해서 이제 어필을 하기도 하고 마케팅에서 만들어준 자료 같은 것들을 좀 전달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럼 회사로 출근은 안 해요? 네. 바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회사에서 내근 업무를 할 게 있어서 아침에 이제 사무실로 출근하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 다 현장으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그때 2시부터 6시가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요. 그때 이제 원장님들 주로 만나 뵈면서 저희 회사의 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필을 좀 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로컬 의원본부여서 이제 다수의 지역에 있는 다수의 거래처를 최대한 많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을 좀 시간별로 세분화를 해가지고 이제 시간 계획을 잘 짜야 된다라는 점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역량으로는 시간 계획. 예. 그게 시간 계획 잘 못하면 다 못 도울 만큼 의원이 많아요. 이제 영업사원분 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폭넓게 좀 다니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남으면 남을수록 여러 거래처를 방문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잘 하시는 분. 잘. 네, 그래서 딱 계획을 세워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역량치를 이제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죠. 네, 그래서 저도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사실 근데 영업이라는 게 계획대로 이렇게 항상 되지가 않아요. 항상 돌발 변수가 생기기 마련인데, 그것도 생각을 해서 최대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게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출퇴근 시간을 말 안 해주셔서 지금 출퇴근 시간 질문이 많이 나와요. 네, 같이 하루 일과 말씀해 주시면 출퇴근 저 시간 말씀해 주시면. 같은 경우는 한 8시 반쯤에 저도 이제 병원으로 출근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커피 두신다고 했는데 저는 회사에서 되게 품질 좋은 너츠가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돌리고 아침 판촉을 하고. 그 커피는 사비로 하는 겁니까? 아니다. 저희 회사 법인카드가 있어서 예. 법인카드로 하고 있고. 네. 그렇게 하고. 제가 하나 찝어내려고 그랬는데. 네. 아닙니다. 저희 회사는 보빈카드를 주고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오전 외래 후 그리고 오후 외래 후에 이제 교수님들을 찾아뵙고 하신 것처럼 제품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중간중간 비는 시간이 있는데 저는 마케팅 활동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마케팅 자료들을 만들고 업무들을 하는 편입니다. 아까 어떤 친구가 이런 질문 해줬어요. 필드 마케팅이 영업인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 구분은 뭐예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필드 마케팅이 영업을 베이스로 영업 업무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영업만 하거나 마케팅을 하면 사실 두 부서가 좀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이제 현장만 알고 한쪽은 현장을 너무 모르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영업과 마케팅을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최대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게끔 그렇게 일을 좀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네. 아까 많은 친구들이 그럼 영업하니까 야근 많을 것 같다 라고 했는데 야근 경험 먼저 답변해 주시겠어요? 야근 경험. 저는 일단 초반에 좀 많이 했어요. 왜냐면 야근 많이 했다. 공부를 해야 될 게 많아서 처음에 좀 제품 지식을 이런 걸 익히고 뭐 세미나 자료를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좀 많이 했고 뭐 야근 교수님이 정말 이제 진료가 늦게 끝나시는 분이 간혹 계세요. 인기 많으신. 내 야근이 그 교수님에 따라 네, 달라지군요. 저 이분을 너무 꼭 뵙고 싶은데 오늘 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진료가 굉장히 길어지시거나 아니면 중간에 응급수술이 있어서 수술 끝나고 오시거나 그런 경우에는 좀 기다리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목적지가 저기 있는데 목적지에 계신 그렇죠. 분이 사실 가도 되는데 제가 하고 싶으니까 제 욕심에 이제 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기다리는 거죠. 다음에 봬도 되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야근은 개인의 선택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영업이라는 직무 자체가 개인의 책임감을 동반한 자유성이 보장되는 네, 일이기 맞아요. 때문에 뭔가 자기가 조금 더 원장님들한테 뭔가 어필을 하고 싶고 한다면 자기가 뭔가 일을 찾아서 진행을 하는 거고, 출근은 사실은 이제 콜을 찍는 게 있는데 출근은 9시까지가 9시까지만 네네. 출근을 콜을 찍으면 되고, 콜은 전화로? 아닙니다. 이렇게 PDA라는 단말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 거래처 위치에 가면 네네. 거기서 이제 그 거래처를 누르면 이제 그 위치에 대해서 도착을 했다라는 걸 네네. 보여주고요. 9시까지이고 저는 보통 8시에서 8시 반 사이에 이제 현장에 도착을 하는데 그것도 개인의 선택입니다. 네. 아침에 원장님들을 만나서 뭔가 저희 회사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싶으면 일찍 가는 거고, 아니면 아침 시간을 활용하지 않고 나는 오후에 활용하겠다 하면 오후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전부 영업은 다 스스로 자기가 네. 다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약간 빈 시간을 노리는 거군요. 아침에 그렇죠. 손님 몰렸으니까. 그렇죠. 오. 가장 처음 보는 사람이 저일수록 좋죠. 네. 그러면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면 거의 혼자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건데 예. 어디서 좀 주무셔도 되겠네요. 그것도 네. 가능합니다. 저도 일하면서 맞아요. 피곤하면 네. 뭐 진짜요? 이게 몸을 계속 쓰고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의 선택으로 인해서 조금 나는 좀 더 잘해보고 싶어서 좀 더 일찍 출근을 해서 뭔가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좀 더 늦게 남아서 일을 마무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시간을 조금 개인 선택으로 유동적으로 조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진짜 매력있다. 다만 책임감이 따라야겠죠. 책임 있는 그렇죠. 그런 자세로 네. 임해야겠죠. 머릿속에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은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취업 준비할 때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가장 크게 느낀 재학 경험의 차이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사람들 인식도 어느 정도 조금 걱정이 됐고, 아무래도 저는 이제 약사고 또 여자기도 한데 좀 영업을 한다 이러면 인식도 좀 그렇고, 애초에는 영업을 아직 생각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전공이 네네. 약학대학. 네네. 오. 그래서 조금 두려움이 정말 많았는데, 그리고 주변에 물어봐도 이렇게 속 시원하게 대답해주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것 때문에 더 두려움이 컸었는데, 막상 일을 해보니까 제가 또 사람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해서 네.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항상 활기 있게 활력 있게 생활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는 그런 게 성취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만족하면서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제 신입 직원들을 위해서 교육이 상당히 길고 딥한 교육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루키 네.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좀 교육받게 되나요? 보통 루키 교육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마케팅에서 진행하는 제품 교육, 그리고 영업부에서 진행하는 영업부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교육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부 약사분들이 직접 이제 최신 의학 정보라든지 그런 이슈들을 전달을 해주고 있고요. 영업 교육 같은 경우에는 루키 총괄 부장을 맡고 계신 지점장님이 계세요. 그분 주도 하에 뭐 다양한 영업 전략이라든지 지점장님 영업 노하우, 뭐 성공 사례 같은 것들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처음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면은 좀 막막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에서 도움이 정말 많이 되고 전공과 무관하게 전문적인 지식들을 정확하게 전달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해서 회사에서 길러주기 때문에 뭐 전공 걱정이나 그런 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더 듣고 싶으나 이후에 진행되는 또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마침 저기 질문 중에서 제약 영업은 사수 개념이 있을까요? 라고 계신데 다음 만나실 분들이 지점장님, 즉 사수의 개념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바로 눈높이 선배를 만났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커리어에 또 끝까지 또 가보신 우리 지점장님 만나보면서 딥한 제약 영업에 대한 이야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코너에서 모두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사무실에 딱 들어갔을 때 연차가 좀 있으신 선배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다니시는 분이 아직도 다들 다니고 계셔서 오랫동안 다니시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 유나이티드라는 회사를 아마 지원하는 분들이 접해보지 못한 회사일 수도 있어요. 이제 의사나 이제 교수님들 대상으로 해봤을 때도 많이들 인지도도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제약 회사들을 많이 몰랐어요. 약국에 파는 약들만 알았지. 유나이티드 회사를 들어오고 나서 진짜 첫 회사인데 저는 진짜 잘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작은 회사도 아니고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차피 원장님이 알고 그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네. 또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R&D에 투자를 하고 기술 개발을 하면서 규모가 많이 커지고 성장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새로운 신입들을 성장시키는 데도 굉장히 많은 힘을 쓰고 있더라고요.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어도 함께 오셔서 많이 배울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영업 사원들을 굉장히 배려해주는 거라는 제도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줬으면 지원해줬지 못해주진 않는 것 같습니다. 손가락 안에 드는 회사니까 그리고 점점 더 올라가고 있어요. 순위가 떨어지거나 이익이 떨어지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입사하기 전부터 충분히 도전해볼 만하죠.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분명히 이제 경쟁력을 갖춘 회사에서 이제 같이 성장하고 싶은 후배분들이 참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유나이티드 제약은 참 좋은 조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매년 한 2개 정도의 신제품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회사를 찾고 있다면 유나이티드 제약은 후배분들에게 좋은 회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 채용 라이브 유니 온데이 계속하고 계신데요. 여러분들 잘 즐기고 계신가요? 제가 봤던 채용 설명회 중에서 제일 유익하고 재밌기도 하고 도움되는 것 같아요. 이제 더 도움드릴 만한 내용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은요, 제약 영업의 A부터 Z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름 지어봤습니다. 아제토크. 아제토크의 AZ, 아시겠죠? 아저씨들 모셔서가 아닙니다. 자, 우리 커리어의 끝까지 가보신 분들이죠? 우리 지점장님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14년 차, 그리고 제가 알기로 10년을 2번 겪은 우리 지점장님 모셨는데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서울의원본부 분당지점 지점장을 맡고 있는 박태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서울종합병원 담당하고 있는 종병 1지점 지점장 김민우입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한국 유나이티드 대학에서만 10년이신 거고 네네네. 이전에서도 제약회사에 계셨나요? 네, 6년 다녔습니다. 도합 거의 한 16년. 정말 베테랑이신데요. 궁금한 게 있어요. 지점장이라고 하면 어떤 지점이 있는 건지, 뭘 지점장이라고 하는 건지 좀 설명 가능할까요? 예,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로컬 지점장을 맡고 있는데 밑에 이제 사원, 소원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소장, 그 위에 지점장을 해가지고 한 팀을 이제 한 지점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지역을 이제 담당하시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헤드이시군요. 그럼 어떤 지역 담당하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로컬을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 지점 같은 경우에는 구리, 광진구, 동대문, 종로, 분당 이렇게 5개 구를 맡고 있습니다. 되게 크네요, 그 지역이. 매우 크네요. 어디 담당하고 계세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흔히 이렇게 가시다가 보면 이제 아산병원이라든가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는 종합병원을 담당하고 있어요. 서울, 경기 쪽. 그럼 아까 전에 오징영 사원 네, 맞습니다. 네. 팀장님이시군요. 네네. 오징영 사원의 지점장님. 그런 개념이군요. 그러면 내가 원래 있었던 팀에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하면?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부터 계속 올라왔습니다. 바뀔 수도 있나요, 혹시? 바뀔 수도 있죠. 아무래도 지역이 이동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 거의 이제 지역 이동이 좀 적기로 유명하죠. 처음 시작한 데서 그냥 끝까지 꾸준히 하는. 그러기로 유명한. 예, 네, 맞습니다. 원래 제약회사는 이게 이동이 좀 많은 편인데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이 별로 없는 건가요? 예, 원래는 이제 뭐 좀 로테이션으로 좀 돌아가기도 하죠, 제약 영업이. 근데 네네. 저희 유나이티드 제약은 그렇지가 않고 한 번 맡은 지역을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은 끝까지 담당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건 되게 좋네요. 예. 좋은 시스템. 우리 지점장님 같은 경우는 이직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이직을 결심하게 된 큰 계기가 있으신가요? 같은 제약업계인데?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이 정말 오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팔 수 있는 약이라든가 계량 신약의 파이프라인이라든가 그러니까 저희 영업 쪽에 있으면서 팔 수 있는 약이 있다는 건 정말 큰 장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쪽으로 와서 계량 신약 새로운 약을 한번 팔아보자 이렇게 해서 이직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영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품이 정말 신뢰가 가고 내가 봐도 좋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회사를 선택하는 가장 좋은 기준이 맞습니다. 아닐까 네. 생각되네요. 저희가 걱정했던 댓글이 하나 달리긴 했어요. 10년 차 분이 더 상사 같아요. 더 상사 맞습니다. 회사 내에서 10년 차이신 거고 이전 경력까지 하시면 조금 더 계세요. 있으세요. 마음에 상처받지 않으시면 하겠습니다. 네네. 자, 저희가 시니어분들을 모셔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 거는요. 짜잔. 자, 제가 이렇게 좀 옆에 눈에 거슬리는 친구들 키워드별로 이렇게 준비해봤는데요. 이 친구들이 이제 제약 영업하면 저희가 오해 그리고 궁금한 내용들을 키워드별로 한번 나열해 본 거예요. 이 키워드에 맞춰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채팅으로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이 키워드 중에서 어떤 거를 먼저 보면 좋을까요? 제가 먼저 하나 골라볼까요? 네, 뭐 숫자니까 첫 번째 29세, 29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입의 평균 연령은 어느 정도인가요? 29살이 지원해도 괜찮을까요?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신입으로 지원하셨을 때 제약영업에 딱 뛰어들었을 때 나이가 어떻게 되신가요? 먼저. 제가 이제 군 제대하고 대학 졸업하고 하니까 27, 8에 입사 원서를 쓰고 합격을 한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지금 유나이티드 20대 초반부터 후반까지 좀 다양하게 있으니까 만약에 지원 의사가 있으시면은 좀 용기를 내서 지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혀. 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똑같이 저도 28, 9에 지원을 했는데 회사에 영업 들어오는데 나이는 그래 중요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얼마만큼 정말 하고자 하는 그런 패기라든가 젊음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팩트를 한번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점 내 막내가 몇 살이에요? 지금 남자 같은 경우는 27이 막내입니다. 27 네네. 막내시고? 저희도 27, 8이 막내인데 네. 같이 입사 동기가 있는데 이 친구는 또 30살이에요. 30살도 있고. 동기가 있으니까. 이 지점이 그냥 조금 어린 거고. 네네. 동기가 30살이고. 이건 뭐 상관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기 나온 게, 운전면허. 이거 많이 물어봐요. 운전면허 없으면 안 되냐? 어떤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운전면허는 필수인가요? 영업을 꼭 하고 싶은데 아직 면허가 없어요. 운전 면허가 꼭 필수는 아닙니다. 저희 종합병원 영업만 생각했을 때 저희가 가지고 가는 자료가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치료 처방 이 방법이라든가 네. 어떤 가이드가 나왔을 때 그걸 가지고 가는 논문들이 많은데 이제 불편하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차를 이용해서 이제 하니까 면허가 좀 필요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천천히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럼 대부분 운전면허 취득을 언젠가 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본인이 불편해서. 불편하면 이제 본인들이 하는 건데, 그때 회사 차원에서 뭐, 면허증이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뭐 규정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네. 자, 다른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로나가 궁금하다고 하네. 코로나19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어떻게 영업이 진행되나요? 그렇네. 아니, 코로나19라고 해서 코로나19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영업하는 진행 방식이 변경이 되는 건 없고요. 아무래도 제약 업계다 보니까 호흡기 관련 이제 뭐 여러분들 쉽게 아시고 있는 뭐 감기 질환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마스크를 워낙 잘 쓰고 다녀서 항생제 뭐 그런 비율이 판매 비율이 확실히 떨어진 건 사실인데요. 저희 뭐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 계량신약 만성 질환 환자의 위주로 저희가 뭐 약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 20년 대비 21년이 저희가 100억 이상을 성장할 만큼 저희는 주력 제품이 아무래도 순환기 제품, 만성질환 순환기 제품이다 보니까 꾸준히 그쪽으로 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서 줌으로 들어와 비대면 하자 뭐 이건 어려운데 그러진 않고 다 가서 만나볼 수밖에 없다. 네. 세 가지가 무슨 의미일지 매우 궁금하군요. 이 세 가지 이거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지점장님들이 잘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제약 영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만 알려주세요. 저희 종합병원 같은 경우로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종합병원이 뭐 여러분도 많이 가보시지만 조그만한 병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과도 많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장소가 넓고, 그리고 층도 이제 뭐 2층, 3층도 있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많이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강한 체력, 너무 약하면 이제 달아당기기 좀 힘드니까 강한 체력과 달아당기기 힘들죠. 네. 그리고 저희가 또 말을 하면서 서로 이 고객의 니즈라든가 정확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센스. 네. 그리고 항상 사람하고 만나는 사이이기 때문에 이제 좀 긍정적인 마인드. 네. 요 세 가지만 있으면 전 충분히 제약 영업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영업사원 공고는 항상 올라오던데 자주 그만둬서 그런 거 아닌가요? 저희가 작년에 2,500억 이상을 저희가 성장을 하고 지금 저희가 이제 자주 공고가 나는 이유가 올해 저희가 목표가 3,000억 이상이니까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조직이 좀 커져야 되죠. 그래서 TO를 좀 늘리다 보니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좀 꾸준히 좀 공고를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회사의 성장 목표랑 사실 비례할 수밖에 없겠죠. 영업에는. 네네. 그리고 결혼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더 받는 게 아니라 회사가 전체적으로 커지면서 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성장에 따른 그 채용을 더 많이 늘리는 부분입니다. 아까 전에 주니어 분들 만났을 때도 퇴사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되게 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회사의 확장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네. 인상률이 너무 궁금합니다. 인상률 어떤 질문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급여 인상률은 보통 어떻게 되나요? 저희 뭐 영업이 가장 좋은 이유 중에 하나지만 인상률이라고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영업은. 매년 4월 달에 이제 연봉 협상할 때 1년 동안 얼마만큼 이 사람이 목표에 대해서 잘 달아갔는가 아니면 얼마만큼 열심히 했느냐 이걸로 해서 전부 다 차등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쵸. 생각해보니까 이제 고정, 호봉제가 아니니까 고정 인상률이 있는 게 아니고 개인마다 차등으로 하게 된다.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그럼 지점장님끼리도 좀 차이가 좀 있으시겠어요? 어느 지점이랑 여기 지점이랑 이렇게. 저희가 이 연봉 협상이 끝나고 나면 내규에 연봉을 이렇게 공개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알 수 없다. 차이가 날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알 수는 없다. 살짝 느낌만 이렇게. 이런 질문 있었어요. 지역은 정할 수 있는 건가요? 내가 어느 지역을 담당하겠다 이렇게.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지역을 정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회사에 만약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될 수 있으면 이제 그 가까운 쪽으로 좀 이렇게 배정을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하는 거지 어떻게 지역을 딱 정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특정한 일이 있어서 나는 수도권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이게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나요? 지역을 옮기고 싶다. 갑자기 내가 부산에 가서 살아야 될 상황이 생겼어요. 뭐 아내 때문에 그렇다든가 혹은 남편 때문에 그렇다든가. 그러면 저희는 회사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충분히 반영은 해주는. 그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저희 회사가 영업 쪽에 되게 중요한 이렇게 포커싱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편의는 다 봐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듣다 보니 대표님도 영업 출신이시면서요.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영업에 하기엔 진짜 좋은 회사 같아요. 자. 진짜 매력 있는 회사네요. 뭐 이런 칭찬들이 나오고 있는데 진전원님이 모셔서는 저희가 들어야 될 얘기 있죠. 영업 스킬, 영업 노하우에 대한 거 꼭 들어보고 싶은데 이제 제약 영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한 고객이 꽉 잡고 있는 어떤 회사가 있으면 그걸 밀어내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럴 때 노하우가 좀 있으신가요? 하고 입사를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아까 뭐 저기 질문 있는 것처럼 특별한 스킬이 있냐고 여쭤보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좀 보면은 저희 이제 지점에 이제 지금 이제 막 그 친구가 성장을 해서 소장까지 맡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맨 처음에 이 친구가 신입사원 들어왔을 때 저는 좀 그 생각을 왜 이렇게 말도 잘 이렇게 못하고 이렇게 숙기가 없는 친구가 왜 영업을 지원했을까 이렇게 좀 의심이 가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런 친구가 근데 쫙 보고 있으면 이 친구가 아까 좀 얘기한 것처럼 엄청나게 성실하고 근면하고 꾸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갖고 저는 이제 좀 생각이 달랐었거든요. 이런 거 갖고 좀 영업을 해서 성공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꾸준히 성장을 해서 지금 이제 소장까지 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제약 영업을 준비하시고 뭐 하시다 보면 특별한 스킬이라 이런 것보다는 꾸준함과 근면함이 있으시면
여기서 자리 잡고 성공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영업에 스킬이 있어요. 이거는 뭐라 그럴까 소개팅 스킬 알려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네요. 듣고 보니까. 예, 혹시나 그러면 뭐 방법이나 노하우가 있다면 조금 더 소개해줄 게 뭐가 있을까요? 똑같은 저도 네. 같은 말인데 저희 이쪽에 오래 다니신 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영업에는 정도가 없다. 영업엔 길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나 말을 잘하는 사람이나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이제 잘하냐, 성실하게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제품이 물론 또 이제 특별한 제품들이라 특히 그런 제품들이 나오면 훨씬 더 어프로치하기 더 편할 수는 있습니다. 제품이 또 대단하면 경쟁력이죠. 경쟁력이 있으면 네네. 또 말하기 좋은 게 또 맞습니다. 네. 내가 볼 때 부끄러운 제품이다 이러면 쉽지 않은 거고. 아무래도 좀 이렇게 특히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뭐 단순 제네릭이라고 그러죠. 이게 복제약 같은 거 갖고 왔을 때는 좀 민망할 때도 있죠. 그 경험 해보셨으니까 네네. 또 그러네요. 역시 영업 못하면 페널티 같은 게 있나요? 저희가 좀 제약회사 업계 중에서도 교육이 좀 되게 좀 심화된 회사로 좀 유명하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실적이 안 나가고 영업을 좀 못한다고 하면 뭐 페널티라고 하긴 좀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교육을 시켜서 꾸준히 좀 더 제품 교육을 시켜서 좀 더 스킬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페널티가 있는 건 아니다? 페널티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예전에 이런 카더라 소문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제 기억에도 한 10년 전이었나? 그 약 다 구매해가지고 본인이. 그쵸, 기억나시죠? 그러면 그런 일들 때문에 아마 걱정하는 것 같아요. 영업을 못했을 경우 내가 그 약을 다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소문도 돌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제약회사 중에 네. 제일 이렇게 투명한 회사가 저희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ERP 부분이라든가 특히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이 뭐 이렇게 뭘 속여서 약을 뭐 어떻게 하고 치는 이런 부분이 일절 없습니다. 일절 아예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과 구조를 시스템이 갖고 다 있다.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막 걱정하실 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고혈압약을 또 막 몇천만 원어치 사야 되나. 그럼 저 애시당초 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다. 이렇게. 이 부분 질문 받고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매출액이 계속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이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부분이 갑자기 매출이 늘어나게 된 것인지 그게 궁금하다고 해요. 회사의 사정이. 회사에서 지금 이제 계량 신약이라는 거에서 이제 포커싱을 하면서 전문 회사로 됐거든요. 거의 제약업계에서 선두로 끌고 가고 있는데 2번 먹는 거를 한 번으로 먹는다든가 아니면 알약 크기를 좀 줄인다든가 복용 편리성을 높인다든가 네네. 이런 게 정말 제대로 먹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틈새 시장 같이 이렇게 필요한 약을 꼭 필요한 거를 잘 만들어내는 거. 계량 신약이 약 효과뿐만 아니라 그렇게 제형도 막 바꾸고 그거 네, 포함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네. 이제 저도 이해가 쏙쏙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얘는 뭐 TV를 만든 거는 이제 흑백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칼라 TV는 TV를 새로 만든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보기 편하게 다시 만든 거고 네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영업하기에는 그런 제품 갖고 있는 게 정말 큰 무기네요. 가장 큰 힘이고.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코너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을 딥하게 Q&A 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집중 Q&A 시간입니다.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의 윤희가 되고 싶다면 늦은 시간이지만 끝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현장에는 7월부터 발령받아서 7월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딱 3년 1개월. 17년도 7월에 입사해서요. 이제 만 5년 정도 됐습니다. 아무래도 첫 회사라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지원한 게 좀 컸고요. 영업은 원래는 좀 하고 싶기는 했었어요. 제약 영업이 다른 영업들보다 훨씬 힘든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상대가 아무래도 의사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저희도 뭐 지식을 뭐 의사 선생님 수준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약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시험 보고 하는 게 좀 힘들었죠. 예. 편견들이 좀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네. 영업이라는 게 뭐 그렇게까지 의린 시대도 아니고 이제는, 그리고 고객분들도 요즘에는 인식이 바뀌어서 그렇게까지 막 좋은 관계를 가지고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되고. 네네. 제가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는 그런 곳들이기 때문에 늘 있을 만한 그런 일들만 있어가지고 그렇게 힘들다, 막 못 버티겠다, 막 이런 일은 저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영업에 있어서 좀 뭔가 메리트가 있는 그런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찾아보다가 알게 된 게 이제 제약 영업이었고, 그래서 이제 제약 영업을 준비하면서 아, 이거 정말 재밌고 나한테 잘 맞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배들이 많이 챙겨줬어요. 진짜 이거는 무슨 뭐 모범 답안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자기 일처럼 도와주고 밥도 많이 얻어먹고 했습니다.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그거를 전부 파악하기에는 어려운데 지원을 하고 나서 회사에 대해서 진행하는 교육이나 이런 거를 접했을 때 내가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영업을 활동을 진행하는 면에 있어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님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밖에서 이제 조마조마하시면서 이제 보시고 계실 텐데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 마지막 시간만큼도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또 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코너 바로 집중 Q&A 시간입니다. 이것만 알면 너도 윤희가 될 수 있다 시간입니다. 제약 영업에 대해서 알고 싶은 그 모든 궁금증들 그리고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 관련된 궁금증 모든 것들을 이제 해결해보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질문을 남길 동안 워밍업으로 몇 가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채팅창에 질문들 남겨주시고요. 그 질문하는 거 생각할 동안 제가 준비한 질문 몇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니나 다를까 채용 리뷰 사이트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몇 가지 키워드를 이렇게 갖고 와봤습니다. 여기 박스로 딱 준비를 했는데요. 세 가지예요. 연봉 협상, 복지, 의사소통 이렇게 이 세 가지 파트가 이렇게 딱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OX판을 제가 드렸어요. OX판을 드렸어요. 이게 맞다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그리고 해명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네, 첫 번째 리뷰부터 들어갑니다. 빠방. 네. 연봉 협상 경험이 없습니다. 입사 후 6개월간 수습 기간을 거칩니다. 요 두 가지가 있어요. 연봉 협상이 없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하나, 둘, 셋. 세모하겠습니다. 시작부터 세모를 예. 저희 회사도 그렇고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영업주는 뭐니 해도 실적입니다. 네. 실적으로 평가해서 매년 개개인의 연봉 인상률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협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평가되는 시스템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연봉 협상은 저도 회사 다니면서 단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네. 이직할 때 하죠. 그렇습니다. 이직할 때 하고 이제 뭐 너무 작은 회사들은 간혹 가다가 이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두 번째 좀 셉니다. 네, 매운맛이 될 것 같은데요. 면접 합격 꿀팁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그 면접에서 유나이티드 제약은 이런 사람을 원한다. 네. 꿀팁이라면 이런 게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앞서 출연하신 분들이 그 공통적으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고 계속 나아가는 그런 측면들을 갖다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하시거나 저희 회사에 이렇게 문을 두드리실 때 그러한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어필될 수 있도록 자신을 갖다 홍보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유로운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 사내 분위기는 좋은 편이나 근무 시 의사소통이 어려울 수 있으니 적응 시간이 좀 필요하다.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의견을 제시하는 게 조금 어려운가요? 그렇다면 혹시 어떻게 개선하고 있는지 이건 그냥 바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분위기는 나쁘지 않으나 거기서 뭐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무한 지 오래된 분들이든 아니면 지금 입사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든 그 상호 간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한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네. 예, 그리고 그 임원분들이 밑에 직원들이 건의한 내용들을 갖다가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그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항상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른 회사보다도 오히려 잘 소통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취업 준비할 때 다양한 전형들이 있잖아요. 네. 예. 이제 영업맨으로서 입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전형은 어디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그 전형을 어떻게 좀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지금 저희가 그 전형 절차를 보면 일단 서류나 AI 역량 검사 이런 부분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저희가 그 차이를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네. 예, 그런 부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실무지 면접입니다. 실무지 면접에서 이 지원자가 어떤 소양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지구력이나 끈기나 이런 소양들, 성실함, 근면함
이런 부분들이 어필이 되면 충분히 1차 면접에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고요. 거기에 이어서 진행되는 임원 면접도 뭐 동일선상에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이 질문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을 미리 공부해서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아까 저희 지점장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제가 볼 때 미리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열정을 가지고 주어진 교육이나 필요한 부분들을 갖다 찾아서 그때그때 학습하면은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제가 판단이 들고요. 미리 공부하신다? 이거는 뭐 특별히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학벌 학점 많이 안 보나요? 뭐 질문이 있었어요. 안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안 봅니다. 예, 안 봅니다. 정말 안 보시는 4년제 대학, 예. 네. 졸업하시고 전공 상관없고, 네. 예, 거기서 벌써 답이 나왔죠. 예. 특별히 저런 부분들 지양해야죠. 예. 진짜 아까 보니까 뭐 약대에서부터 뭐 산업공학, 뭐 과도 정말 다양하고, 맞습니다. 본인이 노력한 만큼 또 인센티브 얻고 이런 구조인 것 같아요. 너무 그렇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영어 점수 이건 또 당연히 안 볼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영어 중요하긴 하죠. 근데 영어 중요해요. 국내 영업 왜 그러냐면 네. 저희가 학술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게 다수의 전문 학술 자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네네. 대부분 이제 영어로 돼 있는데 예. 영어를 말하고 뭐 쓰고 하는 부분들보다 자료를 갖다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의사 선생님들한테 디테일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영어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영어 성적이 높으면 조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높다고 나쁠 건 없겠죠. 나쁠 건 없다. 없지만 네. 그래도 그게 뭐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교육기간이 길다라는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교육기간 때 막 시험 막 여러 번 치고 그러나요? 시험을 여러 번 친다기보다 꼭 저희가 테스트를 해야 될 때 그때 그 시험을 치게 되고요. 꾸준하게 아까 루키에 편입이 되고 2년 동안 교육을 쭉 받지만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영업에 필요한 부분들이 교육이 되기 때문에 그 영업사원들 자신들한테 이게 도움이 되는 교육이라고 이렇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험에서 막 촉박하게 질문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바로바로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알찬 채용 설명이었던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팀장님께서 우리 열심히 구직 활동하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그리고 저희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회사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좋은 회사라는 거 꼭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의 유니 온데이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유니 온데이에 유니로 활동할 준비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바로 지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회가 열려있는 곳인 것 같아요. 제약 영업맨으로 성과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물러갈게요. 감사합니다.